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올해 유한양의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얘네들이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불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를 두고 한 말이죠. 근데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코스피도 나스닥, S&P 그리고 다우도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축하해 줘야죠. 이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존버해서 현재 수익에서 기존에 마이너스 난 수익에서 또 올라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현재의 위기 상태가 코로나가 남아 있거나 2차 대유행이 될 경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후 보고서에서 국내 총 생산이 마이너스 3%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 수치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침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2008년에서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 또는 뭐 그리스 위기, 닷컴 버블 이런 거는 뭐 축에도 못 낀다 이 말입니다.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에서도 0.1%가 수축이었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뿌려댔었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미국 상승을 만들어낸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 수치가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침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IMF의 조언 내지는 보고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앞으로 향방 그리고 그에 미치는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 곧 터져요. 그것은 바로 수요 감소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미국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도 저하될 것이다. 세계 GDP 누적 손실 자체가 약 9조 달러. 이 9조 달러 규모가 어떤 거냐? 일본하고 독일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손실이다. 감이 오십니까? 일본하고 독일의 경제를 총합한 거에 더 큰 손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일본 경제 플러스 독일 경제 이 두 나라 총 GDP보다 클 것이다. 무엇이? 바로 전 세계 GDP 누적 손실이 9조 달러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무역 규모는 11%가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10.4%. 미국 지금 1600만 명 이상 실업자가 발생을 했죠. 선진국 소비자 가격 상승은 1.5%.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 왜 수요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불안하면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하는 것 중에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이런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되고 자동차 안 팔리니까 자동차 기업 무너지는 거고요. 자동차에 연관된 산업들 싹쓸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업들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겠죠. 부도나고 파산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자,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인하를 했죠. 통화 정책도 완화하고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미국 GDP는 약 10%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독일은 약 4.5%, 일본의 재정 지원은 본인들 GDP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아베노믹스, 오케이, 너 기억하겠어. 20% 후덜덜한 금액입니다. 자, 이게 돈이 다 풀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풀리는 거죠. 재정을 집행하는데도 시간은 걸리는 거니까요. 국제통화기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셧다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전 회장이었죠.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셧다운, 현재 셧다운 상태. 빌 게이츠
이런 셧다운이 지속되면 국가에게 1조 달러 규모의 대출을 약속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IMF 기금, IMF 국제통화기금도 기업들에게 대출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대출을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and 브라질 or 다른 어떤 신흥국들. 지금 현재 한국은 그나마 괜찮다. 달러가 많이 있다. 괜찮다 아직까지는.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채권, 회사채 이런 것들을 팔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팔 일은 많이 없죠. 정 급하지 않으면. 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있기 때문에 120억 달러 정도 지금 우리가 소비를 했죠. 그 대출을. 제 기억으로 한 600억 불 정도, 6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직 덜 썼다. 아직 괜찮다. 오케이. 하지만 한국도 수출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금액이 줄어들 거고 우리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셧다운 자체, 코로나 자체가 글로벌하다. 전 세계가 셧다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시장은 길리어드 치료제 뉴스에 환호를 했고요. 경제 재개의 희망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논의 그리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거죠. 근데 각종 지표가 발표되는데 먼저 중국 코로나19 사상 첫 분기 GDP 감소 뉴스가 떴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중국 GDP가 감소하면 한국 수출 감소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JCPenney 1,200만 달러 이자를 내지 못한 상태로 30일간 유예 기간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거나 파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 셰일 업체 그리고 셰일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룸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 아무튼 셰일 업체 중에 하나 워렌 버핏이 운영한 투자사인 벅셔 해서웨이에 빚을 졌죠. 2억 달러 채무를 현금 대신에 주식으로 갚기로 했다. 파산의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어려움은 1분기 영업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날 실적을 발표한 JP 모건 그러니까 2기 실적이 저번 주 한 금요일 날 목요일 저녁에 발표된 거거든요. JP 모건, 웰스파고 순이익 각각 69%, 89% 급감했다.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부실화될 것을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대거 쌓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 대출 그 충당금 원래 이제 재무제표에 두고 있는 충당금 자체를 굉장히 많이 쌓아놔서 재무제표를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순이익이 각각 69%, 89% 굉장히 급감한 상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오늘 되면 다 까먹으니까요. 최근 4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약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4월 둘째 주까지 1,600만 명이었고 셋째 주 죄송합니다. 첫째 주까지가 1,600만 명, 두 번째 주까지 2,200만 명 일자리 잃었다고 전한 거죠. 미국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최장기 113개월 연속 호황도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지난 2월까지 미국의 1년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월 21만 건이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20만 명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몇 배입니까? 2천만 명이면 가늠이 안 되죠. 10배, 100배, 100배 정도 되네요.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것도 1967년 미국의 노동부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데 주가가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 가격,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간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고 기록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 69만 건,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에는 65만 건. 아하.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 리먼 사태 때도 65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2,200만 명이 일자리 잃었다고 전한 겁니다. 근데 이건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이 기간에 놀아버리자. 그러면서 실업수당 청구를 한 사람도 있겠죠.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됩니다. 변동성의 장이다. 여기서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1등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매입을 했는데요. 제가 171달러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61주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전 저점이 현재 최근 전 저점이 138달러예요. 지금은 177달러까지 저번 주 금요일까지 올랐거든요. 향후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순수 시드머니 약 한 30% 정도를 저는 138달러 부근에는 투자를 할 거지만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투자하지 않는다. 보수적으로 간다. 보수적으로. 150달러까지 내려오면 한 10% 정도 매입을 할 예정이에요. 150달러. 안 올 수도 있죠. 안 오면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세계 1등 주식 유한양인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왜 그러냐?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 지속적인 상승은 아직 이르다. 유한양행의 20만원대가 그러니까 4만원대가 먼저 올지 마이크로소프트 138달러가 먼저 올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시점이 엇갈려서 둘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죠. 저의 바람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런 흐름 장세에서 나는 유한양행 행스터가 하는 매매법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ETF를 사십시오. 주식처럼 매매도 가능한데 단일 종목을 여러 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애플도 사고 아마존도 사고 페이스북도 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말고 뭐 있습니까? 그 트위터 그 하는 회사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미국의 기술주 또는 S&P 500 요런 잘 나가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그냥 무리 없이 조금씩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한 주식형 펀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처럼 매매도 가능하다.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무리하게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없으시면 해외 계좌가 없으시면 해외 비대면 계좌 오늘 저녁에 개설을 하시고요. 뭐 미래에셋은 비대면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키움증권이나 뭐 인베스트닷컴, 이베스트, 뭐 카카오도 그 비대면으로 되는 것 같은데 키움증권이 가장 좋다 하더라고요. 그거 개설해 가지고 자, 잘 들으십시오. QQQ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ETF 그 검색하는 그 란에서 QQQ 요거 검색하셔가지고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100개에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500개. 요거는 검색 주의하세요. 주목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SPY 검색하셔서 그거 사시면 됩니다. ETF 핵심은 매매, 타이밍 매매가 아니라 장기 투자입니다. 10년 이상 하실 분들은 요거 두 개를 본인이 가진 시드 대비해서 50%씩 나눠서 사시면 돼요. 자,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건데요. 그 링크 보시고 한 1시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편집, 그 다음에 설명, 논리성, 이성적 잘하더라고요. 유한양 햄스터랑은 다르다. 역시 막 한 2, 3만 명 구독자는 다르다.
아무튼 그렇다. 자, 이 시점에 들어가지 마시고 6월 1일에 들어가라. 더 늦어질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6월 첫 거래일에 들어가라. 조다님 링크도 걸어드리겠습니다. 세계 1등 주식 투자 조다님 링크. 자, 유한양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종잣돈 시드만 6천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1413만 원 벌었어요. 유한양행으로 순수하게 번 금액입니다. 이자 비용은 제가 한 월 50만 원 정도 나온다 했죠. 4월 달 아직 안 끝났는데 보수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200만 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1213원이죠. 요거는 매매세, 거래세 다 뺀 금액, 순수 수익 금액입니다. 1213만 원. 죄송합니다. 1213만 원. 수익률은 시드 대비 20.2%. 전체 총 가용, 투자 가용 대비가 제가 2억 8천 정도 있다 그랬죠. 2억 8천에 비하면 수익률은 4.3%. 총 가용 금액 대비 현재는 3억 27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8천만 원, 좀 2천만 원 정도 늘었죠. 제가 번 돈, 주식 투자 통해 가지고 돈 번 돈하고, 그리고 저도 또 뭐 직장인이니까 월급 타겠잖아요. 그거 나온 그 비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로 수익 좀 봤죠. 그거 다 하니까 벌써 3억이 돼 버렸습니다. 저의 채널 시작하면서 시드머니 6천, 웬만하면 사실 저는 다 저축이에요. 별로 쓰지도 않아요. 이래저래 모은 돈이 포함해가지고 뭐 수익 본 거 포함해가지고 해서 현재 3억 정도 굴리고 있다. 어디선가 한 1억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뭐 그런 거 영상 다 필요 없고, 20대 직장인은 차 안 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밥 밖에서 안 먹고 집밥 먹으면 되고요. 최대한 부모님한테 빌 붙어가지고 레버리지 하면 됩니다. 30대 직장인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써야죠. 월급의 80% 정도는 저축해라. 그리고 30대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주거 비용을 낮춰야 돼요. 주거 비용을. 집으로 들어간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그건 본인 선택이시고, 이제 40대나 뭐 50대, 뭐 60대 분들은 사실 주택에 잠들어 있는 금액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잠자는 돈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물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레버리지나 대출 같은 경우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그걸 절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개별 투자는 빚내서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유한양 햄스터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유한양행에 투자한다. 오케이. 너무 억진가요? 시드 대비 6천, 시드 현재 6천으로 연수익률 20%면 10년이면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 정도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부도나는 위기인데. 이건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이런 매매 패턴이 잘 될 거냐? 유한양 햄스터도 변화해야죠. 근데 현재 시점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세밀하게 유한양을 관찰하고 잘 아니까 맞추는 거 보셨잖아요. 3번 중에 2번 맞추잖아요. 물론 2번 맞춰서 그것이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가격대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욕망에 투자하라. 그 핵심적인 부분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유한양이 기술 수출로 430억 수령 등 위기 속 돋보이는 행보, 이런 기사 주말에 또 나왔거든요. 이런 기사에 들어가지 마라. 모르면 기다렸다가 4만원 초입에 들어가라. 4만원에서 4만 1천원대 사이에 들어가라. 그리고 샀으면 존버해라. 오를 때까지 졸라 버티라, 이 말이죠. 주식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욕심 부려서입니다. 욕심 부리는 건데, 본인 현금에 욕심을 부리되 본인 현금의 5에서 10%만 그 금액으로만 욕심 부려라. 제발 그 이상으로는 욕심 부리다가 큰 코 다치니까 그냥 하지 마라. 제 말이 계좌를 지켜줄 거예요. 47,000원, 48,000원 이상에 지금 들어가셨다. 장기 투자면 5년 이상 버틸 수 있다면 굿잡이고요. 지금 들어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면 좀만 기다려라. 유한양행은 금방 4만 원대 온다. 4만 초입. 자,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 무서울 정도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파는 그런 속도나 금액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다음 주 한번 봐보십시오. 상승하면 어떡합니까? 박수 쳐줘야 되죠. 박수 쳐줘야 되죠. 축하해줘야 됩니다. 유한양행 행스터가 박수 쳐줄 것이다.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올라간다는데 지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편하고 스무스하게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시드 대비 20% 수익 버는 사람 흔치 않죠. 예. 근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사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그릇부터가 다른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주둥이로 나불대지 않아요. 뭐 몇 퍼센트 수익 벌었네, 만에. 이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과소비 같은 거 안 해요. 검소합니다. 옷 사 입고, 안 사 입고, 먹을 거 좀 안 먹고, 그런 쌈짓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다릅니다. 투자를. 그런 게 좋아요. 투자해가지고 계좌에 착착착 쌓이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 저는 직장 생활에서 과거 1억을 모았거든요. 6년 4개월 만에 모았고요. 다시 1억을 불리는데 6년 4개월이 안 걸립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재테크에 성공하시려면. 그래야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한 1억 정도 모아본 사람이라면 돈 모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쉽사리 돈을 못 쓰죠. 계좌에 돈이 불어나는 것을 저는 사실 좋아할 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죠, 유한양행스터는. 그리고 그 욕심을 자제하고 유한양행을 내 가격에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 세계에 말을 하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유튜브 채널에. 자, 오늘도 한번 외쳐볼까? 오케이. 43,000원에 10%, 42,000원 10%, 41,000원에 10%. 1,000원, 1,000원, 1,000원 내려줄 때마다 10%씩 들어가고 4만원에 20%. 자, 그 아래는 공포감이 기다리고 있다. 36,000원대까지 오면 올인이죠. 그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버티면 됩니다. 자, 왜 버티면 되냐? 유한양행의 현금 흐름 그리고 무상증자 배당이 20만원대를 지켜줘요. 4만원대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유한양행은 사이클이 존재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반도체처럼 그런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고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다. 거기에 캐시플로우를 전달해 주죠. 뭘로? 무상증자, 현금 배당. 기관들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정신 차리면 아하, 유한양행은 무증하고 현금 배당을 하는 주주를 위한 기업이었지 하고 다시 찾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지금 46,000원대죠. 은행 금리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 바로 유한양 행스터죠. 올해 유한양 행스터는 8천만 원을 기필코 벌 것이다. 유한양 행스터였습니다.